앞서 이 호텔 무료 숙박권 논란으로 지금 시끄러운 인물이 있죠. 바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자꾸 여러 가지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게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요. 당시 과거에 이제 비서관을 지낸 보좌관 출신으로부터 제보가 나오고 있는 건데, 당시에 비서관이었던 인물과 보라매 병원 측 간에 주고받은 문자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과 아들이 진료 특혜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 진료, 그리고 각별히 좀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하는 등, 자,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 시기가 또 문제입니다. 지난해 11월 상황인데, 요 문자가 오간 지난해 11월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컸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해도 진료 예약도 안 되고 가도 대여섯 시간 기다렸다가 아무 진료도 못 받고 돌아오던 국민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물론이고요. 자, 그때 당시에 당일 예약을 했다? 글쎄요,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특혜에 오해가 있는 게 아니라 특혜입니다. 한마디로. 일반 사람들 예약하려고 그러면은 뭐 응급실 뺑뺑이를 떠나서라도 일반 그 진료과 예약도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네. 당시에는 사실 병원 가는 것도 그렇게 수월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은 이 보라매 병원에 자기 지역구에 있어요. 네. 동작구. 근데 거기다가 그 본인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여기 보라매 병원을 더 확장시켜주겠다는 공약까지 했기 때문에 네. 이해 충돌 소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지역구에 있는 일종의 갑질 의혹까지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부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의 의혹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정말 자기의 지역구에 있는 병원에까지 영향력과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면은 네. 앞으로 어디까지 이 파장이 번져갈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 첫 번째로는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무료 숙박권을 받은 게 논란이 됐고 본인도 부적절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곧장 그거를 반납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두 번째로 의혹이 제기된 게 이 해외 여행을 갔던 가족들에게 의전을 부탁했다가 결국에는 그거는 의전을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렇게 또 해명을 하면서 또 지나갔고요. 이번에 또 이제 의혹이 나온 거예요. 이 의혹은 병원에 대한 진료 예약 의혹입니다. 이게 김영란법, 여기에 초창기에 우리도 그게 무슨 법이 내용인지 몰랐을 때 사례로 나왔던 얘기에 다 포함이 돼요. 공항에 가서 의전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그리고 병원 순서 바꾸는 것도 대표적인 위법 사항이라고 설명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입장과 해명을 계속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을 해명으로 보기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병원 예약과 관련돼서도 이것은 뭐 특혜를 받은 게 아니다. 기존에 이 원래 사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예약을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느끼기에 충분한 해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 차원에서도 오늘 정청래 대표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기자회견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개인 입장을 아마 조만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 개별적으로 계속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만 아마 종합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그 수일 내에 아마 그런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결과를 보고 아마 지도부에 대해서 뭐 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볼 때도 김병기 원내대표의 해명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개인이 해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달라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잇따라 의혹이 불거지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의혹의 진원지, 바로 전직 보좌관입니다. 자, 그러자 김병기 원내대표가요, 이 전직 보좌관들의 과거 행태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과거에 SNS 비밀 대화방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내란을 희화화했었고 여성 구의원을 성희롱하는 듯한 이 발언들을 그 대화방에서 주고받았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폭언이 담긴 대화방 내용을 보고 해당 보좌관들을 면직시켰다. 그랬던 그 보좌관들이 이제 와서 악의적으로 이런 제보를 하고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본질은 당연히 행태인데 그 행태를 지적한 사람을 지적하는 전형적인 사태다. 이게요.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지적인지 들어보시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했지만 더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좌진과의 갈등이 있는 곳에는 항상 정치권이라 좀 문제가 있죠.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입니다.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며칠 후에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또다시 사과의 시점 놓친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진작에 사과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지켜볼 뻔가 아니라 어떤 조치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에 170명 가까운 의원들이 있는데 본인들의 대표로서 김병기 원내대표 지금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민주당의 현실 굉장히 암담하다라는 판단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서 쿠팡 얘기했잖아요. 쿠팡이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뭐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든 이거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판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병기 의원이 이번 사태를 대하는 태도가 똑같아요. 쿠팡하고 사과, 뭐 재발 방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지금 악의를 갖고 공격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